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는 언급됐던 이정수 지검장, 전 지검장입니다.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이정수 당시 지검장은 부인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정 실장이 내 문제로 이 검사장과 술 마시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이정수 당시 지검장은 유동규, 정진상, 김용과 일면식도 없고 입원하라는 사실도 식사나 술자리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럼 두 가지예요. 유동규 씨 주장이 완전히 거짓이거나 아니면 이럴 수는 있겠죠. 김용 부원장이 이정수 당시 지검장 이름을 팔아서 나 이 지검장이랑 다 얘기됐어. 이 검사랑 얘기됐어. 가서 입원해.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뭐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이정수 전 지검장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조계에서는 유동규의 변호인단이 조금 독특하다. 유동규 씨의 변호인단이 좀 뭔가 수상하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다 어떤 얘기일까요? 지난해 10월 유동규 영장심사 직전 김모 변호사가 긴급 추가 선임이 됐다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헌욱 GH 사장이 대표 맡았던 로펌 소속이다. 2019년에서 지난해 경기도 자문 변호사,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무죄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었던 이재명 대표 쪽 사람이다라는 시각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추가 선임됐다.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전모 변호사도 선임계를 제출했는데, 지난 11일 문재인 캠프 법률지원단, 문정부 때 총민정수석실 행정관 근무, 청와대 출신이에요. 전모 변호사 등이 대장동 사건 맡게 해달라, 왜 다른 사건 수사까지 맡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거절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국감에 나왔던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앙지검장이 민주당의 검찰이 회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유동규 씨의 변호인 선임 과정을 보면 그게 회유다라고 얘기했던 대목도 있습니다. 자, 이 보도와 맞아떨어지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유동규 씨를 접견하려고 하는데 접견이 안 돼요. 유동규는 자신이 검사로부터 뇌물로 엮일 경우에 30년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위축돼 있고 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인과의 접견을 막는 이 이상한 상태, 수감자를 불러서 뭔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전혀 아닙니다. 유동규는 별건 사건의 피의자의 자격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과정은 오히려 검찰은 유동규를 회유하려는 과정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문득 드는 생각. 김의겸 의원은 유동규 씨의 변호사가, 아까 우리가 어떤 변호사인지 봤는데, 유동규 씨의 변호사가 유동규 씨에게 접견이 안 된다,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익진 변호사님. 네. 아니 뭐 반말로 하시기에. 일단은 이게 그 접견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피고인. 유동규 씨 본인. 예. 왜냐하면 그 피고인이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제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접견인이 변호사가 접견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유동규 씨가 변호사가 좀 이상하다, 저 변호사가. 왜냐하면 그 옛날에 1년 전에 영장실질 심사할 때 이미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변호사가 추가가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한편인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피고인, 특히 형사 피고인과 변호사하고 사이에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신뢰 관계이거든요. 지금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내가 빨리 나가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도와줄 수 있느냐, 가족들도 도와줄 수가 없고 결국은 믿을 것은 좋은 변호사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온갖 관심이 그 변호사에게 딱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유동규 씨 변호사들이 정말로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 능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유동규 씨가
신뢰를 못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변호사들이 나를 위해서 변호한 게 아니고 나 외에 제3자를 위해서 변호하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와가지고 나를 접견하겠다라고 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어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뭔가를 정보를 얻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이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접견을 거부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그것을 김의겸 의원이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유동규 씨 변호인 통해서밖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이 오늘 조금 전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수사와 관련된 입장이 나왔는데 법무부 장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 수사 지휘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직접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자기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민주법치국가 중에는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 던지는 것은 범죄의 영역입니다. 정당한 범죄 수사를 하는 쪽이 아니라 범죄를 비호하는 쪽이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장관이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내용은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리하자면 쌍특검을 제안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쇼핑하듯이 자기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라고 강력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쌍특검 제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해서 적법으로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을 던지는 건 범죄 영역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범죄 수사를 하는 쪽이 아니라 범죄를 비호하는 쪽이 민주당이 사과를 해라. 범죄를 비호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예. 한 장관 주장에 대해서 네. 어떻게 그렇지 않아도 입장이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게 문자 메시지가 지금 들어왔는데 네. 당연히 아마 10시에 의원총회를 긴급하게 이제 소집을 했습니다. 10시에 의원총회 긴급 소집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를 그대로 진행을 하라라는 이제 원내 지도부의 방침이 있었는데 급하게 10시에 이제 비상의원총회가 소집이 됐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아침 8시 45분쯤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17명이 민주당사에 기습적으로 진입을 했답니다. 근데 원래는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압수수색합니다라고 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고지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저는 검사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신분을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출근하는 직원들 틈에 끼어가지고 압수수색합니다. 고지도 없고 신분도 안 밝히고 출근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8층 민주연구원을 올라가가지고 원장실을 기습적으로 이제 압수수색을 했답니다. 이것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당을 기습적으로 침탈했다. 침탈. 예.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고지를 해야 되잖아요. 신분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회전을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게 되면은 경찰이 그 단순한 교통 위반에 대해서도 누구누구 경찰 누구누구입니다. 이러저러 해서 운전면허증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압수수색 고지도 없고 그다음에 신분도 안 밝히고 그다음에 출근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기습적으로 8층을 올라갔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전에 한동훈 장관께서 수사받는 사람이 수사기관을 선택한 적 없다. 대한민국에요. 특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검을 숱하게 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224대 0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와 또는 민주당 인사 또는 전 정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224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나 그 장모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주가 조작부터 해가지고 개발사업 비리 의혹 이런 것들까지 있는데 압수수색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24대 0입니다. 그러면 이 수사를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다, 정말 공정하게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얼마든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가 되면 특검을 통해 가지고 사건의 실체를 밝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세간의 여론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수사를 하셔야죠. 그러나 공정하게 하시라는 말씀이고,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로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허위 이력, 허위 경력,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진 게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 죄를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한 죄에 대해서는 적어도 처벌은 안 할 수는 있어도 수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하시되 공정하게 하시라, 같은 기준과 잣대로 하시라, 이 말씀은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쌍 특검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어차피 의석수가 많으니까 그냥 김건희 특검만 진행하라. 지금 이재명 대장동 수사는 지난 정부가 아니라 이 정부에서 잘하고 있지 않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쌍특검이 아니라 그냥 김건희 특검법만 단독으로 통과시켜라라는 이야기도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입장 전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정치권 이야기인데, 민주당의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 내려오라, 그만해라, 사퇴를 공개 촉구해서 당내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기회주의자다, 뭐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김혜영 전 최고를.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